안녕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2018년도 3회 전기기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4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썩 중요한 문제라기보다는 내용상 설정하기가 조금 복잡합니다. 이거 특수기기 부분이라서. 근데 이제 자주 언급되는 형태가 답이 바뀌질 않죠. 답이 바뀌질 않은 형태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41번은 그냥 답을 외워주시는 패턴이 좀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런 형태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내용상 지금은 파고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예요. 자, 보다시피 지금 타이틀 4개를 갖다가 섞어줘야 되는 거죠. 단상, 삼상 특성 아셔야 되고, 직권, 분권, 복권 특성 아셔야 되고, 정류자 특성도 아셔야 되고, 전동의 특성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4개를 다 장점을 갖다 모아놓은 특수기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하나를 설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걸 묶어서 표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는 필요가 없다. 이런 형태로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은데, 여기서 지금 중간 변압기를 사용한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중간 변압기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라는 건데, 전동기니까 아무래도 토크, 회전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정류자니까 아마도 AC를 DC로 바꿔주는 형태가 될 것이죠. 그때 이제 삼상에너지니까 교류 들어온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전동기로서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뭡니까? 토크는 커야 되겠죠. 전류는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류하는 과정에서 뭐가 돼야 돼요? 또 전압강화 적어야 되고 전력 손실 적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계 구조적인 특성을 또 고려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직권이 일반적으로 토크가 좀 크게 나타날 것이고, 그럼 그런 역할, 그런 형태를 취하고자 하는데 상황에 따라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간 변압기라는 걸 설정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중간 변압기의 좀 사용 이유 적당하지 않은 거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중간 보기 1번 보시면 중간 변압기를 이용해 속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불필요하게 속도가 갑자기 커지게 되면 문제가 된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고요. 회전자 전압을 정류작용에 맞는 값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정류할 때 이제 고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중간 변압기 보기 4번이요. 중간 변압기 건수비를 바꾸어 전동계 특성을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중간 변압기가 들어가가지고 교류에서 표현되는 직류 넘어갈 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그 정류 부분에서 교류 전압을 집어넣어가지고 직류 전압을 만들어주는 정류를 시키잖아요. 그때 나타나는 전압의 크기를 조정을 한다면 출력되는 전압값을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춰줄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 변압기를 사용해서 누설 리액턴스를 감소한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쭉 했을 때 누설 리액턴스를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개의 어떤 문제 타입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하나는 분포권, 단절권을 쓴다든지, 공극을 넓힌다든지, 그렇죠? 또는 이제 반대 방향에 전류를 흘려준다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형태로 누설 자속, 그것을 이제 어떤 크기로 표현한 게 누설 리액턴스, 걔를 줄이는 패턴이 그런 형태로 나타났던 거죠. 중간 변압기 가지고는 그걸 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번의 정답은 3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제가 지금 주저리 떠들었잖아요. 이게 좀 떠든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실 것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 문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 같은 경우, 중간 변압기 같은 경우 문제 출제될 때 일반적으로 답이 변하지 않고 출제된다. 그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살려서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문제 보도록 하죠. 변압기의 권수를 n이라 할 때 누설 리액턴스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누설 리액턴스 라고 하게 되면 편의상 이제 XL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때 이 XL이라고 하는 성분이 어떻게 표현될 거냐? 오메가 L이 될 거고, 오메가 L이다 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 일반적으로 L로 표현이 많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요 L 자리가 전기자격에서 표현하는 인덕턴스 개념을 설정을 한번 해보자. 요 L 값이라고 하는 게 길이분의 투자율의 권수의 그 다음에 면적인데 권수 제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제 얘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나타내 보게 되면 누설 리액턴스라고 하는 것은 2파이 F 길이분의 투자율의
자, 권수의 제곱 면적 A의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뭡니까? 이제 권수를 n이라 설정을 했고 누설 리액턴스는 n과 어떤 관계냐? 누설 리액턴스는 n제곱에 뭐가 됩니까? 비례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 문제 은근히 많이 출제가 됐었으니까요. 좀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2번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류기의 온도 상승 시험 방법 중 반환부화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일단 여기서 문제를 바로 풀기 전에 반환부화법이 뭘 하는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반환부화법이라고 하는 건 온도 측정 시험입니다. 기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제 제작을 누군가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판매를 해도 되는지, 괜히 이거 판매를 했다가 AS만 잔뜩 하게 되면 회사 망하죠. 그러니까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전에 매뉴얼을 만들어야 돼요. 이 제품은 정상적으로 운전시킬 때 몇 도 정도 온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우리가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걸 시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용자들이 거기에 맞춰 운용을 하고 사용을 할 거니까요.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면 일단은 아기 숨 쉬는지 안 쉬는지 뭐 봐야 되거나, 또 그래서 울리거나, 그 다음에 또 뭘 해야죠? 당연히 체온재겠죠. 여러분들이 병원 가도 마찬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체온재는 거죠. 기기도 마찬가지로 특성을 파악하거나 기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하는 필수 시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기출문제에서 온도 측정 시험은 뭘로 한다? 반환부화법을 한다. 요거 하나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때 그 반환부화법의 종류가 아닌 것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카프법, 호킨스법, 브론델법 이 세 가지 패턴은 온도 측정 시험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코트법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삼상 변압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상 변압기로 설정을 해요. 상수를 줄여주는 거죠. 그럼 상수를 줄여준다. 이거 상수를 왜 줄일까요? 삼상이라고 하는 것이 단상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어요. 동일 전력을 공급할 때 비용이 한 75%로 줄어들고 회전자계도 만들어지게 되고 힘도 좋아지고 뭐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많이 쓰는데, 이 삼상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불평형이다. 불평형이 나타나면 안 되는 부하가 있으면은 이 변압기 결선을 변화시켜서 삼상을 이상으로 바꾸어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때 그 이상으로 사용할 때 나타나는, 사용되는 변압기 권선법이 있어요. 그 권선법이 세 가지죠. 자, 스코트법. 이제 스코트법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메이어법, 우드브리지법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삼상에서 이상으로 바꿔주는 결선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정답은 3번 되는 거죠. 스코트 결선이 이제 우리가 흔히 또 T결선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삼상에서 이상으로 바꾸어서 불평형 방지 차원에 사용한다라는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여기서 이 스코트법에서 하나 더, 즉 T결선에서 하나 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스코트 결선, T결선이라고 하는 건 그 결선을 바꿔줄 때 이제 그 권선비를 뽑아내는 경우에 탭을 잡아가지고 뽑아내는데, 그 스코트 결선을 하기 전 권수의 몇 프로를 86.6%에서 탭을 잡아가지고 결선을 시킨다는 거. 요거 하나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그래서 43번 문제 뭐 이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주 언급되는 유형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4번 문제도 특수기기 부분이죠. 그대로 그냥 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만 간혹 언급되니까요. 단상 직권 정자 전동기. 우리가 41번에서는 삼상 직권 정자 전동기였고, 이번엔 단상 직권 정자 전동기. 보상 권선과 뭐 저항 도선의 작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았어요. 여기서 이제 보상 권선과 저항 도선 같은 경우는, 즉 보상 권선은 해설해 보다시피요. 이제 우리가 보상 권선 언제 얘기를 했죠?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직류 전동기, 그럼 직류 발전기 쪽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억제 또는 방지하기 위해 보상 권선 썼던 거죠.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을 제거하고,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누설 자속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거든요. 누설 자속이라고 하는 건 리액턴스화 되고, 리액턴스화 되게 되면 역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역률을 이제 계산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전력 설정을 하게 됐죠. 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적 기전력을 좀 적게 설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항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단락사고 또는 단락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을 때 그 전류가 커지게 되면은 기기로 공급하는 전선 자체 굵기도 굵어져야 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차단하는 장비의 용량도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전류를 억제시켜야 되죠. 그래서 저항도선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뭐 보게 됐으니까요. 뭐 보기를 보게 되면 역류를 좋게 한다.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킨다. 저항도선은 변압기 기전력에 의한 단락 전류를 적게 한다. 뭐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은 2번 되겠네요. 변압기의 기전력을 크게 한다. 기전력을 크게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 문제 보시죠. 일반적인 변압기의 손실 중에서 온도 상승의 관계가 가장 적은 것은? 여러분 지금 변압기에서 얘기되는 거죠. 변압기의 손실. 그러면 지금 보기 1번에서 표현되는 철선. 우리가 이제 철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코일과 1개 이상의 철심. 그 철심이 자로죠. 그 자로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이제 뭐 만들어내는 건데 뭘 전달해서요? 지금 보다시피요. 철심이 이렇게 있고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면 뭐가 넘어갑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자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측에 이제 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때 그 철심에서 이 철심에서 발생하는 열의 형태를 우리가 철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변압기 손실에서 온도 상승에 뭐 영향을 미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동손이 있어요. 동손. 동손은 어디서 발생하는 걸까요? 동자가 이 구리동자거든요. 구리동자니까 구리선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그림으로 봤을 때 연두색으로 표현된 구리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동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변압기 손실에 즉 온도 상승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와류손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와류손이라고 하는 건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철손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기호화 시키면 PI 철손이죠. 철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떨렁 있는 게 아니라 2개의 합이에요. 누구누구. 철손이라고 하는 건 히스테리시스선 PH와 와류선 PE의 합으로 표현을 하더라. 그러면은 히스테리시스선 PH라고 하는 건요. 규소강판으로 이제 크기를 줄여주고 와류선 PE라고 하는 건요. 성층철심으로 줄여주는 거죠. 결국 와류선이라고 하는 건 철선의 일부로서 변압기 온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정답은 4번. 유전체손이라고 하는 건 전력 케이블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죠. 뭐 변압기에서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 크기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케이블에 주로 발생한다.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6번 가도록 하겠죠. 자, 직류발전기의 병렬운전에서 부하 분담의 방법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면 직류발전기 병렬운전을 이제 얘기하죠. 그럼 병렬운전이라고 하는 건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신뢰성, 경제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병렬운전입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표현하면 발전기 한 대 있고 발전기 한 대 있고 그래서 둘이 이렇게 병렬로 접속하여 부하 측을 향해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을 하는 요 형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까요? 병렬운전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발전기에 뭐가 같아야 됩니까? 극성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격전압 또는 단자전압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특성 곡선이 일치해야 되죠. 여기서 외부 특성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표현으로 수화 특성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접기, 누설 변압기 또는 좀 내용이 길어지게 되면 차동 복권기 이런 게 수화 특성을 가져야 될 장비들이다. 그 다음에 직권 복권의 경우는 균합선 또는 균합 모선을 설치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은 같아야 되는 성분들인데 달라도 되는 건 용량, 출력, 부하 전류는 같으면 좋겠지만 달라도 큰 무리는 없다. 이게 이제 일단 병렬운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얘기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처럼 약간의 이제 살을 붙이거나 조금 애매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부하 분담의 방법은이라고 물어봤고 문제를 좀 읽어보니까요. 보기를 읽어보니까 계좌 전류의 변화와 부하 분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계좌 전류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그림에서 표현하면 이렇게 나타내시면 어떨까 싶어요. 타여자 발전기를 병렬 운전시켜주는 개념으로 그림을 설정한 거죠. 그때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자석을 만들어주는 전류가 계좌 전류이자 여자 전류예요. 그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자 전류, 계좌 전류가 들어와서 자석이 만들어진다. 그럼 자석이 만들어지게 되면 발전기 열심히 회전하면은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느냐?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여기도 기전력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전력이 만들어졌으니까 전류 나와서 부하를 향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지금 보면 계좌 전류와 무관하다. 아니죠. 계좌 전류가 커짐에 따라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자석과 비례한 특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좌 전류 변화에 따라 자석이 변하면 기전력은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관한 게 아니에요. 보기 1번 틀렸고요. 계좌 전류를 증가하면 기전력이 커지겠죠. 기전력이 커지면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나왔으니까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계좌 전류 증가하면 부하 분담은 증가하다. 정답은 3번으로 보셔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6번에서 더 많이 집어넣었다. 그 말은 돈을 더 쓴 거죠. 여러분 돈을 더 썼는데 결과물이 돈을 더 안 쓴 거랑 똑같다면요. 돈을 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입력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 출력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출력이 더 많이 안 나온다면 그걸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더 살을 좀 붙이면 더 빨리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직류발전기에서. 더 빨리 돌리면 마찬가지로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회전수랑 비례하기 때문에 더 빨리 돌리면 에너지 더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더 부하 측 에너지 공급을 더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6번의 정답은 3번 꼭 정리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7번 문제에서 이제 기전력에 관련된 부분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전력식을 글쎄 한번 써볼까요? 전기기기에서 공부할 때 사용해야 될 기전력식이죠. 직류발전의 기전력식은 병렬의 A분의 극수, 도체수, 자석값의 60분의 분당 회전수 이렇게 이제 표현되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4.44의 권선계수 KW, 주파수, 가문수, 자속 외워야 되죠. 여러분 지금 다 이 내용 정리 부분을 보고 이 강의 지금 보고 계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나 내용 정리 볼 시간이 없어서 이 강의를 보고 있다. 그럼 내용 정리 못 보셨기 때문에 이 유도 과정은 당연히 여기서 못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장 변압기의 기전력식은 4.44의 주파수의 권수의 최대 자석 파이 m인데 1차냐 2차냐에 따라서 권수가 달라지게 되고 그에 따라 전압이 달라진다. 뭐 일단 편의상 1차 측 기준으로 이렇게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 변압기 기전력식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읽어보죠. 1차 전압 6600, 2차 전압 220V, 주파수 60Hz, 1차 권수가 1000회. 그럼 변압기가 있다. 최대 자석은 얼마냐? 자, 문제를 다 읽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걸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이 이용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식을 써놓고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 동그라미 딱 쳐놓고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식이 하나니까 변수는 하나로 만들어야 되죠. 나머지 세 개의 성분을 다 찾으셔야 돼요. 그럼 편의상 지금 2원 1차 측 전압 그 다음에 1차 측 권수 문제에서 지금 1차 권수 1000에 줬잖아요. 1000 그쵸? 여기가 10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1차 권수가 됐으니까 여기도 1차 측 전압 6600과 220 중에 누구요? 6600을 쓰셔야 되죠. 6600. 그 다음에 주파수가 몇 Hz입니까? 여기가 60Hz. 그래서 이제 여기 채웠고 얘 찾는 거니까 얘 4.44 넘겨서 얘 구하시면 되죠. 뭐 이 양은 뭐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계산기 눌러주시게 되면 0.025 웨버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크게 어려움 없는 부분의 문제가 되죠.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역률이 100%일 때 전압변동률은 어떻게 될 거냐? 전압변동률 밑줄 치시고요. 꼭 외우셔야 돼요. 전압변동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식이 두 가지로 언급 표현을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일단은 VN분의 V0-VN 곱하기 100. 요 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요.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죠. 그때 이제 문제를 읽었을 때 역률이라는 표현이나 퍼센트라는 개념이 없으면 요거 식으로 푸는 거고 역률이나 퍼센트라는 개념이 있으면 요거 식으로 푼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역률이 100%, 역률이 100%라고 하는 얘기는 코사인 세타가 1.0이다라는 얘기죠. 그때 전압변동률은 어떻게 표시되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역률이나 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치가 있으면 이걸로 풀고 역률이나 퍼센트에 대한 수치가 없으면 이걸로 푼다. 역률이 언급됐으니까 이거 좀 정리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지금 코사인 세타가 1.0이니까요. 사인 세타는 얼마 들어가면 되나요? 피타고라스 정리.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그 특성을 이용하게 되면 얘가 1이면 얘는 0이 되겠죠. 0이 되면은 여기에다가 이 0에다가 10을 곱하던 100을 곱하던 그냥 얼마가 됩니까? 그냥 0이 된단 말이에요. 얘는 뭐 표현이 안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P가 들어오고 그게 누구? 전압 변동률. 그러면 이제 보다시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기가 안 될 거니까요. 역률이 1일 때 전압 변동률은 퍼센트 저항 강화. 따라서 정답은 1번 퍼센트 저항 강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 이건 이제 기동법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동법. 우리가 이제 그 전동기 또는 뭐 발전기 또는 변압기, 우리가 사실 전기기기라는 과목에서 공부하는 건 이와 같이 기기 3개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전기는 이제 뭐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만들면 생기는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변압기는 전기에너지 변성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 전동기는 뭐가 될까요? 돌려야 되죠. 돌려서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럼 돌린다라고 했을 때 돌아간다라는 개념에 두 가지가 나오죠. 속도랑 토크, 즉 회전력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전동기가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상태까지 와야 된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탔는데 1층에서 10층을 올랐는데 전동기가 돌아가는 회전력이 부족하면요. 문이 딱 닫히고 바로 팍 올라가서야 우리가 이제 속이 부글부글 안 끓죠. 근데 이거 뭐 문 닫히는데 하루 종일 그냥 뭐 끽끽대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전동기로서 어떤 그 부하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면 빠르게 정상 상태로 올라와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크를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할 것이냐. 토크 조정에 따라서 속도가 또 어떻게 조정이 될 것이냐. 그래서 기동법하고 속도 제어법은 전동기 파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둘 중에 둘 다 나올 수 있고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므로 49번에서 우리가 IM이라고 쓰면 유도 전동기 약호죠. 그래서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 간략하게 시험 문제 풀 수 있도록만 정리를 해보면, 유도 전동기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죠. 농형과 권선형. 농형 유도 전동기에는 기동법이 이제 전전압 기동, 가장 기본적인 타입이에요. 전압 전체에 다 걸어서 기동한다. 이걸 다른 말로 직입기동이라고도 합니다. 직입기동이란 용어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셔야 돼요. 직입기동, 직접 입력을 가한다. 그 다음에 이 전전압기동 또는 직입기동을 썼더니 문제가 뭐였느냐. 농형유도전동기가 고장도 안 나고 참 좋은데 기동전류가 너무 커요. 그 다음에 기동토크는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서 기동전류를 줄이면서 기동토크를 키워주기 위해서 Y델타 기동을 사용하게 되죠. Y델타 기동의 의미가 뭐죠? 기동할 때는 Y로 결선하고
기동이 끝나고 운전 상태로 진입할 것 같다 싶으면 결선을 바꿔서 델타로 운전하고. 그래서 Y 델타 기동이 얘를 보완한 거죠. 그때 보완한다라고 했을 때 기동 전류는 전전압 기동을 얘로 바꾼 거잖아요. 전전압 기동을 기준으로 Y 델타 기동을 하면 기동 전류는 3분의 1이 되고 기동 토크는 얼마가 될까요? 마찬가지로 3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 3분의 1. 잘 모르겠다 싶으면 3분의 1 나오면 정답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제 이 Y 델타 기동이라는 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 5에서 15kW 정도까지밖에 못 쓰더라. 더 큰 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그때는 기동 보상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동 보상 기법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당권 TR에 의한 기동, 변압기에 의한 기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15kW를 초과하는 대용량에 적용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 기동 보상 기법은 당권 변압기를 쓰다 보니까 변압기가 설치가 되면 가격이 무조건 점프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 기기의 가격을 다운시키고자 당권 변압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리액터 기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말 그대로 리액터를 기동장치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굳이 정리는 안 하겠습니다만 콘드로퍼 기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자주 언급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법도 알아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2차 저항 기동. 여러분 유도 전동기에선 1차 저항 가지고서는 뭘 할 수가 없어요. 다 2차 저항 가지고 뭘 한다라는 걸 꼭 유념해 주셔야 돼요. 2차 저항 기동.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기동할 때만 저항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동 저항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기동 저항 기법.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실컷 외웠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아닌 건 줄 아는데 같은 거예요. 유념해서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게르게스 기동. 사실 이 게르게스 기동은 이 게르게스 기동이라는 게 기동법에 속한다라는 것도 물론 언급은 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이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는 이상현상인데 얘가 언제 나타나느냐? 슬립이 0.5에서 나타난다. 이 분홍색을 매칭해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권선형에 속한다는 건 한 번씩 봐주시고 게르게스라는 건 슬립이 얼마요? 0.5에서 나타난다. 기동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좀 외워주시고요. 부연 설명은 뭐 여기까지만 뭐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좀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좀 보시죠. 그럼 이제 문제 푸는데 큰 무리 없죠.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쉽죠. 우리가 이제 중요성을 상중하로 따졌을 때 중요성 상해에 해당하는 문제,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그러므로 지금 이렇게 쭉 봤을 때 농형에 속하는 네 가지를 외우고 있으면 정답은요. 2차 저항에 의한 기동이 이거죠. 권선형에 속하는 거죠. 정답은 4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이 기동법, 농형 유도전동기, 권선형 유도전동기 기동법은 필기시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기시험에서는 쓰셔야 돼요. 실기시험에서는 어차피 실기 때 외워야 되니까 필기 때 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유념해 주시고 정리하시고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49번 4번인 거죠. 자, 50번 문제. 직류 복권 발전기 병렬 운전에 있어서 균합판을 또는 균합선을 붙이는 목적이 무엇이냐? 병렬 운전 우리가 앞쪽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죠? 문제에서. 그때 이제 직권, 복권의 경우 안정된 운전을 하기 위해서 뭘 설치한다고요? 균합선 또는 균합모선. 여러분 병렬 운전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병렬이라는 단어는 쉽게 좀 더 접근하자. 여러분 우리 집이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여러분 집에 사용하신 전기 시스템, 전기 체계가 병렬이에요, 병렬. 병렬이니까 이제 안방이 220이면 뭐 화장실도 220, 거실도 220인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도 지 아무리 잘 살아봤자 220V. 못 사는 사람도 아무리 못 살아봤자 220V. 전압이 같다. 그 전압이 같게 설정되는 이유가 병렬로 접속하기 때문이다.
병렬로 접속해야 필요한 부하만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렬로 운전시키는 게 전압을 갖게 하는 건데 그 말을 뒤집어서 표현하면 전압이 달라지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압을 갖게 만드는 선이 필요해요. 전압을 균일하게 만드는 선 또는 모선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정답은 안정된 운전을 하기 위해서다. 정답은 2번. 그러니까 병렬 운전 시키는데 한쪽 발전기가 더 전압이 크게 나오면 전이차로 인해서 큰 발전기에서 작은 발전기로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발전기가요 전류를 내보내야지 전류를 받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밥을 먹어야지 입에서 뭐가 나오면 고통스럽잖아요. 우리 밤에 술 한잔씩 할 때.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받아야 될 것이 내보내면 안 되고 그다음 내보내야 될 것이 받으면 안 되고 그렇죠? 쉽게 생각하시고요. 51번 문제 가죠.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리콘 컨트롤러 렉티파이어라고 표현되는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는 여러분 그러면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겠죠. 그쵸? 그러면 그 실리콘 제어 정육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처음 만들어진 정육이가 SCR이에요. 이 SCR이라는 의미 자체가 실리콘 제어 정육이고요. 그러면 이 SCR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 간단하게 회로 설정,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PN 접합 다이오드 두 개를 직렬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여 플러스 쪽 에노드, 마이너스 쪽 캐소드, 그 다음 게이트 단자를 이용해서 N에서 P로 전류가 잘 못 넘어가니까 신호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게 이제 SCR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쪽이 플러스 개념, 이쪽이 마이너스 개념이다 보니 전류가 이렇게는 가는데 이렇게는 못 오잖아요.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쪽으로 갈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참 어떤 사람이 머리가 참 좋아요. 이렇게 만들어요. 이걸 2층으로 설정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P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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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N 공통으로 게이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류가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신호 넣어주면 이렇게 가고 또 전류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신호 넣어주면 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양방향으로 갈 수 있게 설정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T, R, I, A, C, 트라이액이라고 표현을 해요. 저처럼 영어 짧으신 분들 이거 T, R, I, A, C 이걸 여러분들이 알파벳 막 쓰고 이제 반복 훈련한단 말이죠. 근데 뜬금없이 트라이액 그러면 이게 매칭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같이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라이액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영문으로 한글로 표현되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단방향성 단자 3개 3단자 사이리스터 얘는요 양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더 봐주셨으면 하는 게 GTO라고 하는 거예요. 게이트 턴 오프라고 표현하는 건데 GTO 자 SCR 트라이액 그 다음 GTO SCR이나 트라이액은 신호를 넣어가지고 어느 임의의 시간에 전기에너지를 흘려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다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전기에너지가 이쪽으로 막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만큼의 전기에너지를 보내고 싶은데 못 보내죠. 누가 도와줘야? 게이트에다 신호를 넣어줘야. 그 게이트에다 신호를 예를 들어 여기서 넣어줬다. 이 시간대 신호를 딱 넣어주면 전류가 쫙 흐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하측 이만큼이 전달된다 이 말이죠. 얘도 똑같습니다. 방향이 양방향이라는 것 뿐이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딱 보면요. 시작을 얘나 얘는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날 때는요. 원하는 시간대에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이 GTO라고 하는 장비가 또는 소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GTO라고 하는 것은 시작도 내가 원할 때 끝날 때도 내가 원할 때 그러니까 게이트에서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게이트 문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누구일 때? GTO일 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전기 에너지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SCR, 트라이액, GTO. 그래서 51번의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트라이액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나올 수 있는 게 SSS나 SCS가 언급될 수도 있어요. 여유 되시면 좀 외워주시고요. 안 되시면 빼시고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15kV 용량을 가지고 있고 3000에서 200 강압시킨 변압기 1차 환산 등가 임피던스가 5.4 플러스 J651 때 퍼센트 저항 강화 P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 Q는 약 몇 퍼센트가 될 것이냐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퍼센트 저항 강화와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죠. 그러면 퍼센트 저항 강화는 VN분의 IN의 R 곱하기 100. 그 다음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는 VN분의 IN의 X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구해내면 됩니다. 근데 각각 구해내야 되는데 보다시피요. 전압 공통이고요. 전류 공통이에요. 찾아야죠.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15kVA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건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습관. 어떻게? 볼트암페어가 나오면 무조건 용량식을 쓰자. 지금 문제를 쭉 읽었을 때 단상, 삼상 표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요. 단상으로 취급한다. 볼트 전압과 암페어 전류의 곱으로 표현한다. 쓰세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써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3000과 200V가 있죠. 3000 슬러시 2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000과 200이 무슨 관계냐? 문제를 읽다 보니까 변압기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200분의 3000이 아니고 변압기라는 단어에서 이 표현 나오면 1차 전압이 3000, 2차 전압이 200, 전원측 전압이 3000, 부하측 전압이 200, 높은 전압이 3000, 낮은 전압이 200. 이 의미를 가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전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둘 중에 누구 쓸 거냐? 어떤 것을 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찍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잘 읽어야 돼.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 문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몇 차? 1차. 그러니까 1차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시고 3000의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그럼 3000의 동그라미 딱 치니까 이 자리 찾은 거죠. 그럼 전류는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아무리 읽어도. 왜 없어요? 볼트, 암페어. 요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리 다 된 겁니다. 전류값 IN이라고 하는 건 P를 Vn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럼 P값이 지금 15kVA니까 15 곱하기 10의 3승. 그 다음에 VN 전압은 몇 볼트 쓰기로 해서 3000V. 3000. 그러면 10의 3승 공색에 떨구고 15로 3을 나누면 5. 전류는 5A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기 다 됐습니다. 따라서 퍼센트 저항 강화 P는 전압은 몇 볼트요? 3000V. 3000분의 전류는요? 5A. 5 곱하기 지금 임피던스 줬을 거예요. 얼마요? 5.45미 저항값이죠. 곱하기 100. 퍼센트 리액턴스는 3000분의 전류 또 동일하죠. 5 곱하기 임피던스를 주었을 때 리액턴스 성분이 6옴이죠. 6 곱하기 100.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기 따라락 눌러주시게 되면 자, 요게 0.9%, 그 다음에 아래가 1%. 이거 생각보다 너무 작게 나왔네요. 일반적인 문제 유형 패턴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작게 나오긴 했는데 어찌됐건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푸는 여러분 계산 문제는요.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물론 잘 풀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계산 문제는 반복 숙달입니다. 반복 숙달해서 경우의 수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풀겠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시험은 100문제를 150분 안에 풀어야 되죠. 그 다음에 OMR 카드에 뭐 옮겨 쓰기까지 포함해서요. 단시간에 다수의 문제를 푸는 계산 문제는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장시간으로 시험 보는 특성이 아니라
네 외워왔느냐 안 외워왔느냐 1분 안에 이거 풀어내라 이런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꼭 정리 부탁 잘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53번. 유도전동기 2차 여자법에 대한 설명으로 뭐 틀린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속도제어법이 언급이 됐죠. 우리 앞쪽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전동기 파트에서 중요한 건 토크와 속도제어, 속도다. 그럼 토크를 키워주는 패턴의 기동법이라든지 속도제어법은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지금 문제에서 얘기되는 게 유도전동기. 이 속도제어에서 2차 여자법. 일단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이 2차 여자법이 어떤 전동기에 사용되느냐. 권선형에 사용된다. 건설적 유도전동기에 사용된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2차 여자법은 일반적으로 주파수의 변형, 주파수의 변화를 이용해서 속도 제어를 할 것이다 라는 것도 좀 알아주셔야 되고, 내용이 좀 깊이 들어가게 돼요. 2차 여자법은요. 그래서 뭐 슬립 조정을 해가지고 주파수 변형시켜서 전동이 가해지게 되면 회전 속도가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슬립이라고 하는 건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뭐 이렇게 쭉 나가죠. 그걸 언제 다 해요? 그쵸, 우리 바쁜데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5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새로 나온 유형의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답 찾는 방법 또는 이 문제만 간단히 풀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2차 여자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역률을 개선할 수 있다. 권선형 전동기 하나에 이용된다. 보기 2번은 확실히 맞는 거니까 빼시고요. 동기속도 이하로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다. 요 슬립을 이용해서 이제 동기속도 이하에서 넓은 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성입니다. 2차 저항선이 매우 커지면 효율이 저하된다. 여러분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건 얘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항선 개념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권선형에 적용된다. 권선형이라는 것의 가장 큰 특성은 전류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권선형이에요. 그러므로 53번에서 정답은요.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은 뭐죠? 저항선은 PC죠. 저항선은 PC로서 전류 제곱의 저항의 곱이죠. 그때 권선형에 속하는 장비들은 저항선, 즉 동선값이 어떻다? 작을 수밖에 없다. 그걸 작게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54번 문제 보시죠. 54번 문제도 지금 계산 문제라고 좀 설정이 됐는데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빼셔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직류 발전기를 3상 유도전동기에서 구동하고 있다. 이 발전기에 55kW의 부하를 걸 때 전동기 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될 것이냐. 자, 단 발전기 효율은 88%, 그 다음에 뭐 전동기 단자전압 400V, 전동기 효율은 88%, 전동기의 역률은 82%로 한다. 해설도 주구장창 쭉 써놨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은 문제 해석이 돼야 돼요. 누구누구 나왔어요. 직류 발전기 나왔고 3상 유도 전동기 나왔어요. 그때 발전기를 여러분 사용하려면, 운전시키려면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려면 회전력을 만들어야 돼요. 누군가가, 원동기가. 그렇죠? 그 원동기를 누구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유도전동기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죠. 여기에 발전기가 있었다. 직류 발전기니까 D, G.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전기 에너지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발전기는 누군가가 얘를 돌려줘야 된다. 그 돌려주는 게 누가 돌려준다? 유도전동기가 돌릴 것이다. 그럼 유도전동기 돌아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전동기 쪽으로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때 이제 문제 앞에서부터 정리된 걸 좀 주는 조건으로 보게 되면요, 이 발전기에게 55kW의 부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전동기 전류는, 즉 이렇게 전동기가 에너지 받아서, 그래서 전동기가 회전하여 축이 돌아 발전기 돌아서 55kW의 출력이 나타나기 위해 전동기에 들어와야 될 전류가 얼마냐, 요거 물어본 거거든요.
그럼 다음 이제 문제에서 얘기되는 또 조건들. 발전기 효율이 얼마냐면 발전기 효율은 발전기에게 에너지가 들어왔다, 에너지가 나갈 것이다. 둘 사이의 효율 에타가 얼마요? 88%. 전동기의 단자 전압, 여기에 단자 전압이 400V. 그때 전동기도 에너지 받고 에너지 나갈 텐데 그때 여기 나타난 효율 몇 프로요? 마찬가지로 88%. 전동기 자체의 역률. 전동기는 이 전류가 들어와서 여기에 감겨있는 코일에서 자석을 만들어 회전력을 만들 거니까 여기엔 RL 부하가 있으므로 역률이 설정이 돼야 되겠죠. 역률 코사인 세타가 82%. 0.82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복잡하네요. 그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있는 얘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 전류. 그러면 지금 이 시스템상 이쪽에서 들어와서 나가고 들어와서 나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들어온 쪽을 찾으려면 나간 쪽을 이용해서 들어온 쪽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럼 55kW가 지금 발전기 출력이니까 나간 쪽을 들어온 쪽으로 환산하려면 발전기 출력에서 발전기 입력으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해설에도 간단하게 언급을 합니다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입력, 발전기의 입력을 찾자. 발전기의 입력은 발전기 출력을 뭘로 나눠주면 88%, 0.88로 나눠주면 발전기 입력이 될 것이다. 발전기 입력이 얼마 나오느냐? 지금 55kW니까 10의 3승 고려해서 계산기 누르면 62,500. 62,500W가 어디 값이에요? 62,500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값이 62,500.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 값을 찾아야 되므로 여러분, 자, 발전기 입력은 곧 전동기 출력으로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손실도 있지 않습니까? 기계손이 있는데 문제에서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걔는 배제시키고 발전기 입력은 곧 전동기 출력이다. 그럼 전동기 출력을 이용해 다시 또 어디로? 전동기 입력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전동기 입력 PM의 입력이 되려면 써놓고 가는 겁니다. PM의 입력, 전동기의 입력이죠. 이 되려면 자, 전동기 출력을 얼마로 환산할 수 있다? 62,500 와트예요. 이것을 이제 전동기 입력적으로 바꿔주려면 일단 효율로 나눠야 되겠죠? 88% 0.88로 한번 나눠주고요. 여러분, 지금 유효 전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올 때는 피상 전력 개념으로 들어올 거니까 곱하기 역률로 한번 나눠야 볼트 암페어 될 거 아니에요. 0.82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그 다음 몇 쌍짜리예요? 3쌍짜리죠. 그러니까 루트 3의 전압은요 400V. 그러면 전류 하나 남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입력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역률, 그 다음에 전압까지 나눠버렸으니까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결론이 들어오는 전류 개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되죠? 125A. 이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의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서는 문제 풀이가 쉽지가 않아요.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5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은 또 중요한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동기기의 기전력의 파형 개선책이 아닌 것은 동기발전기를 누군가가 제작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좋다고 누군가가 썼을 것이고, 또 많이들 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발전기를 만들어서 나오는 전기에너지를 잘 쓰다 보니까 부하 측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더라. 왜 자꾸 문제가 발생했느냐? 파형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요?
고조파를 제거합니다. 근데 제거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줄어든 거죠. 그래서 기전력 감소는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돼요. 파형 개선을 위해서. 그러면 이게 뭐 주문을 외우면 돼요? 파형화 개선되라 이렇게. 아니죠.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집중권이라는 걸 썼고 전절권이라는 걸 썼는데 이제는 얘를 사용하지 않고 뭘 쓴다? 분포권이라는 코일 감는 방법과 단절권이라고 하는 코일 감는 방법을 사용을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형 개선책이 아닌 게 뭐냐? 집중권은 아닌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요즘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 이것저것 따지기 싫다. 이렇게 또 하나 기억해 두세요. 여기 표현되는 집중권, 전절권. 집중권, 전절권은 사용하지 않는 건선법이다. 역으로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이것저것 따지기 싫다. 그런데 뭐 다 안 하기는 좀 그러니까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집중권, 전절권은 이건 틀린 답. 이렇게 외워서 정리하셔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55번 문제 뭐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또 유사한 형태의 문제 풀어봤고 또 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56번 보실까요? 55번의 정답은 2번 집중권이겠죠. 자, 56번 유도자형 동기발전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기발전기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돌아가는 패턴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회전 계자형이 있고 회전 전기자형이 있고 먼저 여기까지만 보시죠. 여러분 돌아갑니다. 뭐가요? 계자가. 또요 돌아갑니다. 뭐가요? 전기자가. 그러니까 계자를 돌려서 자동으로 만드는 계자를 돌려서 발전기를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전력을 만드는 부분을 돌려서 발전기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계자하고 전기자가 있어야 되는데 둘 다 돌리는 건 어렵죠. 하나만 돌리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드는데 두 개를 돌리는 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꿔서 꼭 돌려야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유도기 쪽에서 사용하는 언급하는 회전자계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안 도는데 전기적으로는 돌면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발전 패턴이 있어요. 그게 유도자형이에요. 그래서 유도자형이라고 하게 되면 돌아요 안 돌아요? 얘는 계자가 회전한다. 얘는 전기자가 회전한다. 얘는 둘 다 회전하지 않는다.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한다. 따라서 56번에 유도자형 동기발전기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자만 고정되어 있다? 아니죠. 계자극만 고정되어 있다? 아니에요. 회전자가 없는 특수발전기다? 이건 좀 그럴싸한데 계자극과 전기자가 모두 고정되어서 운전시킨다. 이게 좀 더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은 이게 애매합니다. 물리적으로 안 돌지만 전기적으로는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56번 문제 정리됐고요. 57번 문제 가도록 합니다. 또 계산 문제 나오네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건 뭐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는 뭐 풀려면 시간 한참 걸리고 할 것 같다 싶으면 빼세요. 무슨 얘기 되시죠? 부담 갖지 마시고 보시란 얘기입니다. 200V 10kW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호 쓰셔야지요. 뭐라고요? 200V의 VN 그 다음에 10kW 지금 전동기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 에너지 출력 개념이 설정이 되겠습니다. PO 뭐라고 뭐 쓸까요? 그때 전기자 저항은 RA가 될 거고 계자 저항은 RF가 될 거고. 자, 전격전의 전류가 15A 그 다음에 토크가 5kgm. 15A일 때 5kgm의 토크가 나타났다. 근데 부하가 증가했습니다. 부하가 증가해서 이 15가 얼마로 25로 바뀌었다. 그때의 토크가 얼마냐?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토크 특성이 있을 때 전동기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좀 달라져요. 우리가 이제 분권, 그 다음에 타여자, 전동기의 경우 토크 T라고 하는 게 투입되는 전류값 1승에 비례하고
회전수 1승의 반비례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관 전동기의 경우 토크 T라고 하는 것이 투입되는 전류값 얼마의 제곱에 회전수 얼마의 제곱에 반비례한 특성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표현되는 형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럼 일단 이걸 외우고 있어야 문제는 일단 풀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내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기억나서 이걸 풀자.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보시다시피 지금 토크와 전류가 비례관계다. 무슨 전동기 지금 문제에서 분권 전동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풀어버립니까? 시원하게. 15A일 때 토크는 5다. 25A가 되면은 얼마냐? 이렇게 해서 풀어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풀릴까요? 이렇게 하면 풀이가 틀려집니다. 왜 틀리느냐? 이게 우리가 기사시험, 산업회사 시험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계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분권 전동기 그림을 여기다 한번 그려볼까요? 간단하게. 분권 전동기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때 문제에서 준 전격 전류, 전격 전압에서 전류가 15A, 그 다음에 25A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 전류가 여기 전류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표현한 요 상태의 요 전류는요, 요 점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러면 요 전류를 찾으려면요, 요 IN에서 이쪽으로 빠지는 전류를 빼줘야 됩니다. 그래야 요 전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풀이하면 풀이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전류를 찾아내야죠. 그럼 이 전류에서 뭘 빼야 된다? 계좌측에 흘러가는 전류를 빼줘야 되죠. 그럼 계좌측에 흘러가는 전류가 얼마나 흘러가는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보시면 계좌 저항이 문제에서 얼마 줬느냐? 40ohm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보다시피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해서 병렬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 여기에 전압은 같아요. 문제에서 200V를 줬어요. 여기가. 그러면 여기가 200V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도 200V. 여기도 몇 볼트? 200V. 그러니까 여기서 200V인데 거기에 저항이 40ohm이므로 계좌 전류 IF는 계좌 저항 RF 플러스 계좌측 전압 VF라 하면은 40ohm 분의 200V가 될 거고 5A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15A일 때의 토크, 25A일 때 토크 계산을 비례식 개념을 설정하려면 전기자 전류가 필요하므로 15A인 전격 전류에서 여러분, 자, 여기 흘러가는 계좌 전류 IF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계산했을 때 이 크기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기 들어온 전류가 지금 변했는데 이 전류는 안 변하죠. 왜? 여기 전압이 항상 200V이므로 여기에 전압도 항상 200V가 걸릴 것이므로. 따라서 15-5 그러면 10A의 전기자 전류. 25A로 전격 전류, 즉 입력 전류를 바꾸었다. 25-5는 20A. 그러면 이제 됐어요. 여기 항목들을 접목을 시켜서 15A일 때 전격 전류가 5kgm/였다. 25A일 때 얼마냐? 15하고 25를 적용시키면 안 되고 10A 들어온다. 누가? 전기자 전류가. 그때 5가 나왔다. 25A 들어올 때 전기자 전류가 20이다. 20일 땐 토크가 얼마냐? 2배. 토크는 10.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어떠세요? 그래서 기기는요, 너무 고득점을 맞으시려고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당히 하는 거예요. 적당히. 몇 점? 60점만 넘겨보자. 근데 사실상 60점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시험이라 문제죠.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강사하실 분 아니면 굳이 복잡하게 들어가실 건 없다.
지금 58번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복잡해요. 58번. 풀이도 엄청 기네요. 그죠? 50옴의 계좌 저항을 갖는 직류 분권 발전기가 있습니다. 이 발전기 출력이 5.4kW일 때 단자 전압은 100V, 유기기 전력은 115V입니다. 이 발전기의 출력이 2kW일 때 단자 전압이 125V라면 유기기 전력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바뀌었지요. 한 네 번째 줄에서 그쵸 115V이다 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이번엔 분권 발전기예요. 그럼 분권 발전기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해서 뭐 나타낼 수 있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회로 하나 설정을 해서 표현하는데 지금 문제가 바뀌기 전에 조건이 바뀌기 전 항목만 가지고 최대한 뽑아내고 변한 내용을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0옴의 계좌 저항 여기가 50옴 그쵸? 그 다음에 발전기 출력이 발전기 열심히 돌면요. 발전기 열심히 돌면 기전력이 발생하고 전류가 나오고 일부는 계좌 측으로 일부는 부하 측으로 흘러 들어가서 전압은 Vn 출력은 PkW가 된다 라고 접근을 하는데 설정이 되는데 문제에서 얘를 주었습니다. 얼마로? 5.4kW 그쵸? 그때 단자 전압이 몇 볼트? 100볼트. 자, 그 다음에 기전력은 얼마? 115볼트. 이렇게 지금 문제를 준 거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두 번째 조건상에서 표현되는 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설정해서 보게 되면은 발전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계좌 측 설정하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출력이 2kW일 때 이 출력이 2kW로 변화가 될 때에 단자 전압이 얼마요? 125V가 걸리고 그때 누구 찾아라? 기전력 찾아라. 아유 복잡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내용 정리 부분 어느 정도 보셔야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이 분권 발전기의 경우, 분권기의 경우는 여기에 전압과 여기에 전압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돌려서 폐 루프를 계산하나 이렇게 돌려서 폐 루프를 계산하나 결과적으로는 같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돌리도록 하죠. 그랬을 때 기전력 값 EA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의 기전력 값 EA라고 하는 것은 부하 측의 전압 VN 플러스 자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전압이 생겼어요. 기전력이 생기고 전류가 나가면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전기자 권선에 의한 전압 강화가 있어야 돼요. 얘네 둘의 곱에 해당하는 전압 강화가 있어야 된다. 그 차만큼 나타나는 거예요. IA, RA로. 그러면 이제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문제에서 조건이 달라진 거지 발전기가 달라진 게 아니므로 여기에 전기자 저항이 그대로 여기도 전기자 저항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래식에서 기전력을 찾아야 된다면 3개를 채우면 되고 3개에서 VN이 125가 됐으니까 네, 얘네 둘만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위에 그 조건들을 가지고 얘를 찾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전압은 몇 볼트입니까? 100볼트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전기자 전류라고 하는 건 왼쪽에 계좌 전류 IF 오른쪽에 부하 전류 IN 이라 표현을 한다면 여러분 계좌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전압이 100볼트면 여기 전압도 100볼트거든요.
그럼 100V인데 50ohm이니까 계좌 전류는 2A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A 플러스 자 IN 부하 전류는 이렇게 가는 전류죠. 우리가 와트라고 표현하면 얘가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그러므로 VN, IN이니까 이 IN을 찾으려면요. VN 넘겨주면 VN 100V를 가지고 P를 나눠주면 얘를 나눠주면 100분의 5400이죠. 그러면 몇 암페어예요? 54A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54. 그럼 56A가 전기자 전류가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자 전류가 56 들어갔고 플러스 56에다 곱하기 전기자 저항 RA 그때 기전력 115.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요거 넘기면 15 남고 얘로 나누면 저항값 나오는 거죠. 저항값 얼마요? 해설을 좀 도움을 받아서요. 0.267 ohm이 나오게 됐죠. 그게 이제 여기에 그대로 들어오면 됩니다. 0.267 따라서 기전력값 EA라고 하는 것은 부하전압 125 플러스 여기서 표현되는 전압 강하 자 여기에 전류가 흘러나가면서 얘랑 만나는 전압 강하 성분이죠. 0.267 그럼 누구만 찾으면 돼요? 전기자 전류 찾으면 되죠. 여러분 지금 여기 계좌측 저항값이 50ohm이에요. 여기 지금 전압이 125V 그럼 여기도 전압이 125V 따라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값 IF는 자 125를 5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125를 50 나눠주면 2.5A. 그 다음 여러분 자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는요. 출력에서 125V 나눠준다. 그러면 출력이 지금 2kW 2000이니까 2000을 125로 나누면 8A인가요? 16A가 되겠네요. 16A. 그러면 이 전류는요. 두 전류 합이니까 18.5A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온다? 129.93 대략 130V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 잘못 걸리면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어떻게 됐을 때 왠지 쉬워 보이는데 막상 풀다 보니까 이렇게 길어지면 한 20분, 30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언제 풀어야 됩니까? 할 거 다 하고 할 거 다 했는데 시간 남을 때 그냥 사부작 취미 삼아 풀리면 좋고 안 풀리면 말고 뭐 이런 형태로 풀으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정답은 1번인 거죠. 59번 돌극형 동기발전기에서 직축 동기 리액턴스 XD, 횡축 동기 리액턴스 XQ라 할 때 관계. 이거 외워버리세요. 무조건 직축이 횡축보다 크다. 어디가요? 직축이. 어디보다요? 횡축보다 무조건 크다라고 이건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이제 아래 해설을 간단하게 좀 뭐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 번씩 읽어보셔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나 이것저것 귀찮다 싶으면 무조건 직축이 횡축보다 크다라고 외워버리세요. 직축이 횡축보다 크다. 자, 마지막으로 60번 문제 되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네요. 이번 회차. 그죠? 19개 50Hz 3상 유도 전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극수하고 주파수를 묶어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극수하고 주파수가 동시에 나왔을 때 묶어놓고 우리는 뭐를 동기속도 NS를 필요가 있든 필요가 없든 무조건 구한다. 그래서 극수 P분의 120F니까 극수가 10극이고 120에 50Hz이므로 분자가 얼마예요? 6000이죠? 네, 12에 5 곱하면 60에 공 2개 붙이면 6000. 6000은 10 나누면 600rpm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회전자도 3상이고 회전자가 정지할 때 2차 1상 간의 전압이 150V. 이것을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400rpm으로 회전시킬 때 2차 전압은 얼마냐? 회전 시 기전력을 물어봤어요. 회전 시 2차 측에 발생하는 유도 기전력 E2 플라임은 정지 시 2차 측 기전력에다 슬립 S를 곱한다. 정지 시 2차 측의 기전력이 지금 문제에서 회전자가 정지할 때 2차 1상 간의 전압이 150이죠? E2가 15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슬립을 찾아야 되죠. 슬립 S는 동기속도 NS분의 동기속도 NS 마이너스 회전자 속도 N. 따라서 네, 동기속도가 600, 아이고. 그 다음에 얼마 빼야 됩니까? 문제에서 얼마로 돈대요? 전동기가 400으로 돈다고 했죠. 마이너스 400. 그래서 계산기 따르락 누르면 0.333 정도 되고 0.333 정도 된 상태에서 대략적인 계산하게 되면 대략 50V 정도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시 기전력 또는 회전시 주파수 이쪽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좀 신경 써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식이 있으면 요 식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이제 얘랑 얘가 패키지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회차 같은 경우는 글쎄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하는 부분도 사실 뭐 기존에 많이 나왔던 유형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적게 언급됐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문제 선별을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20문제 푸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좀 할애했는데 한번 천천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 하실 수 있는 거 하시고 그다음에 이런 건 좀 뒤에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도 좀 배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